설 연휴에 아마 이런 관심사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주자는 누구일 것인가? 여론조사도 워낙 많이 나와서 이 얘기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여론조사 중에 저희가 먼저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 YTN에서 발표한 양자대결 조사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률이라는 조사 결과가 좀 나왔거든요. 최근에는 좀 오차범위내 접전까지는 나오다가 동률이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던데 그렇죠.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는 어떤가요? 일부 조사에서는 뭐 김문수 장관이 이기는 걸로도 나왔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 양자 대결에서조차 이재명 대표가 좀 주춤하는 게 보인다.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 네 분 나오는 거 보면은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은 이제 똑같아요. 예. 뭐 표본이 어찌됐고 그건 떠나서 일단 숫자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김문수, 이재명 요 두 분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쫙 보면은 이재명, 한동훈은 보면 이렇게 싹 양쪽으로 다 줄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40%대가 떨어지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41, 40이 나오다 39로 줄었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줄은 거는 이제 아마도 탄핵에 관련한 계엄령 관련한 어떤 입장이 좀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그런 걸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좀 줄었다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상대가 한동훈일 때만 왜 저렇게 줄었느냐. 중간 정도 지대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적 지지하던 분들이 한동훈이라는 선택지가 나오니까 의사표명을 보류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양손에 두고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나요? 그 얘기는 네. 좋게 표현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 가능성이 다른 세 분보다 더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저희 당의 후보가 되면은 지금 40일씩 돼 있는 저 표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네. 국민의 후보가 됐다고 해서 한동훈 싫어도 후보가 됐는데 한동훈 후보니까 난 국민의힘 지지층이지만 안 찍어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더하기 중도 확장성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역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돼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네. 될지 안 될지는 그 본인도 모를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두고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이제 양자 대결을 보면 단순 수치예요. 이게 이제 진보, 보수, 중도 세 개를 다 합쳤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진영은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가 올 때마다 양 지지층은요 위기에 결집을 해요. 네. 그래서 보수 과표집이 생기기도 하고 민주당이 또 위기가 되면 진보 쪽에 가표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 결집을 통한 가표집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이 세 분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상수로 봤을 때 이 인물의 평가보다는 이재명 대 윤석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 윤석열. 그렇죠. 아직도 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하는 보수층은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우리가 보통 뭐 그 한 손에 태극기 한 손에 성조기를 든 여기 그 광화문 앞에서 많이 보시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같이 긍정해주는 사람에 대해 손을 대주고 대리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51대 49의 양상이 지금 전에 여론에 나온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하고 이재명 대표 부분들은 아까 뭐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제 중도 확산성에 대한 부분들의 의미는 있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않다.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배제하고 있어요. 배척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다만 배신자다 이런 말까지 뭐 하고. 그런 뭐 얘기들이 나오니까 33%라는 수치를 보여주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39로 쭉 빠져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그 보수층에서 이탈이 있으면 저기 이재명 대표가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저걸 봤을 때는 모름이란 응답이 많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여기서 하나 건질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는 중도 확장성에 대한 어떤 숙제가 생겼다. 네. 그 정도로 좀 풀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긴 최고 얘기만 한번 듣고 다른 양자대결 조사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저도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들이 다 중복적으로 이제 공통된 지점이 있다면 보수 이제 소극적인 응답자층이 적극적인 응답자층으로 변하면서
보수의 표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네.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서도 12월 둘째 주에 보수 응답자층이 240명 정도에서 1월 둘째 주에는 340명 이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진보와 중도 성향의 응답자층은 지금 탄핵 국면에서 별로 응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탄핵은 자명하게 되니까. 네. 그러나 탄핵을 반대하거나 탄핵을 거부하고 싶은 보수 응답자층은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는 모양새인 거죠. 그런 점을 참고를 해야 되고 지금 소개된 이 엠브레인 리퍼블릭 조사에서도 보수 응답자층이 약 360명이고 진보는 208명, 16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의 사람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판단한 건데 사실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겠다. 다만 이제 우리 윤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빠졌다는 것, 특히 엠브레인 리퍼블릭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430명이 유입이 됐는데 여기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65%나 찬성하는 비율이 보여지거든요. 네. 굉장히 강한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데서 유입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찍지 않고 이렇게 39대 33 나온다는 것은 극렬한 지지층 측이 한동훈 대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반면에 이제 중도 내지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와 부합하는 조사로는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조사를 좀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 27일에 공표된 조사입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 일단은 요것부터 일단 보시고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은 또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고 다음 판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윤희석 대변인과 이기인 최고가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한 세 분 다 비슷한 분석해 주셨는데 아까는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전 대표를 붙였을 때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당시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응답이 확 줄어드는데 이 조사를 보면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를 붙였더니 오히려 이재명 대표로 쏠리는 현상이 더 확 늘어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아까하고 반대로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해석이 또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의 한계다. 이재명이 한동훈은 무조건 이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걸로 그래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가 모집단이 어떻게 되고 모집단이야 뭐 똑같지만 이제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저 조사에서 보수가 얼마나 유입되고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해서 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위에 이제 세 분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요 후보들보다는 보수 전체 지지에 받기에 한계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네. 것은 확실히 나오는 걸로 보이고 예. 이재명 대표가 다른 후보들보다 저 많게는 7% 더 나오잖아요. 네. 저 보면 이제 유승민 후보랑 보면 유승민의 중도 확장성을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해석이 애매해지죠. 조사마다 분분하고 그러다 네. 보면은 이제 얼마나 지지층 응답자의 어떤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고 뭐 되게 복잡하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상수 같아요. 예. 하나만 붙였는데. 지금 현재는 뭐 붙었다, 오차범위 내에서 뭐 접전이다, 뭐 양자대결은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정치 시그널을 보는 이 청취자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들으시면 뭐 난리 날 말은 아니겠죠. 아니죠. 예. 네. 이 조사 자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한동훈, 이재명 왜 이렇게 격차가 드러나? 이거는 뭐냐면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는 철저하게 국민의힘 내부의 응답자들한테 배척당하고 있는 거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의 여론조사는 배척이 멈췄고 배척자들이 아니면 우리 민주당 진보의 중도층이 멈췄고 이런 부분이 고려됐다면 여기에서는 한동훈을 배척하면서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 라고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죽어도 안 돼. 나는 어떤 신호일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보, 보수, 중도 다 섞어놓은 수치거든요. 네. 한번 양극단의 보수 진보의 가표집을 싹 빼놓고 중도만 한번 보면 중도만 보면 예, 중도만 드러내서 이 수치에 대한 어떤 선호도 그다음에 지지도를 보면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 예. 근데 좀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기에 나오는 이런 조사들은 의미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조금씩 깨지는 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중도층에 있는 일반 국민들은
뭔가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뭐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 조사의 이 표본 수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아직 조사를 못 해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이 계엄 전에 평시 국면은 아니잖아요. 계엄 국면, 내란 국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당하고 있고 구속 기소돼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집권 여당이 예뻐서 지지해주진 않을 텐데 결국 반사 이익을 얻어야 될 민주당이 지금 못 얻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과 이재명 대표의 차이가 3%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정말 이념적으로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판단되는 김문수 장관도 불과 10% 안쪽으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이 말인즉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정권에 대한 반사 이익을 못 얻고 있다라는 증거일 거고 그걸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됐기 때문에 뭐 보수든 중도든 진보든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는 이재명으로는 약하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